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입니다. 여러분,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지만 가장 조용했던 나라, 바로 연나라를 아시나요? 오늘 우리는 사마천의 사기, 그 중에서도 연소공세가를 통해 변방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제국을 겨누는 강대국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끝은 어땠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덕치와 복수, 그리고 장엄한 비극이 얽힌 연나라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연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살펴보고 연나라의 기틀을 다진 소공석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망칠 뻔한 어리석은 군주와 그 굴욕을 씻기 위해 복수의 칼을 갈았던 연소왕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지나서 자객형가의 비극적인 최후까지 총 6부에 걸쳐 연나라의 흥망성쇠를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연나라는 주나라가 건국될 때 가장 북쪽 변방에 세워진 제후국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흉노 같은 이민족과 맞닿아 있는 아주 외진 곳이었죠. 약 800년에서 9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은 역설적으로 이 구석진 위치 덕분이었습니다. 중원의 강대국들이 서로 싸우느라 정신없을 때 연나라는 그 다툼에서 한 발 비켜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연나라 역사는 참 독특합니다. 첫째, 주나라 건국부터 진시황의 통일 때까지 살아남은 장수 국가라는 점. 둘째, 평소에는 기록이 거의 없을 정도로 조용한 변방의 나라였다는 점. 하지만 셋째, 결정적인 순간마다 덕치, 어리석음, 처절한 복수, 암살 같은 인간사의 희로애락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제1부. 연나라의 뿌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덕치의 토대를 닦은 인물, 바로 소공석입니다. 소공석은 주나라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무너뜨린 개국 공신입니다. 무왕의 동생 혹은 사촌으로 알려져 있죠. 그는 형제인 주공단과 함께 주나라 초기의 안정을 이끌었던 현인인데요. 무왕이 그를 연나라의 제후로 봉하면서 연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한마디로 백성을 위하는 겸손함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아주 유명한 고사성어가 탄생합니다. 바로 감당지에 팥배나무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소공은 지방을 순찰할 때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관청에 들어가는 대신 길가에 있는 팥배나무 아래에서 업무를 봤다고 합니다. 비바람을 피하는 정도에 만족하며 백성의 소리를 들었던 거죠. 그가 떠난 뒤에도 백성들은 그 나무를 소공처럼 여기며 베지 않고 소중히 지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인구승비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백성의 입이 비석보다 낫다. 권력자가 자신의 공덕을 자랑하려고 세운 거대한 비석보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남아서 전해지는 팥배나무 한 그루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연나라는 덕치라는 훌륭한 유산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전국시대가 되자 상황은 달라집니다. 제2부 한 군주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참극을 보시죠. 주인공은 연왕쾌입니다. 그는 옛날 성군인 요임금과 순임금을 흉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멀쩡히 아들이 있는데도 자신의 재상인 자지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선양을 감행합니다. 말이 좋아 선양이지 현실 감각 없는 무책임한 도박이었죠. 왕이 계승자인 태자 평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장 반란을 일으켰고 나라는 내전으로 쑥대밭이 됩니다. 이 혼란을 틈타 이웃 강대국 제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제나라 선왕은 혼란을 바로잡는다는 핑계로 군대를 보냈지만 실상은 약탈이었습니다. 맹자조차 이 침공을 묵인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죠. 결국 연왕쾌와 재상자지는 살해당하고 연나라는 제나라 군대에게 유린당하며 멸망 직전까지 가는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 폐허 속에서 한 남자가 이를 갈며 일어납니다. 제3부 연소왕의 등장입니다. 연소왕은 죽은 연왕쾌의 아들입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오직 하나 제나라에 대한 복수만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나라는 힘이 없었죠.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를 하려면 인재가 필요하다. 그는 신하 과괴를 찾아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하의 인재를 모을 수 있겠소? 이때 과괴가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그 유명한 죽은 말의 뼈 일화입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천리마를 구하려 했는데 신하가 죽은 천리마의 뼈를 500금이나 주고 사왔다는 겁니다. 왕이 화를 내자 신하가 말했죠. 죽은 뼈도 비싸게 샀다는 소문이 나면 살아있는 말은 더 비싸게 쳐줄 거라 믿고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실제로 그 후 천리마가 3필이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과괴는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과괴부터 스승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대우받는데 저보다 뛰어난 인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연소왕은 이 조언을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제사부, 인재들의 등대 황금대입니다. 연소왕은 과괴를 스승으로 모시고 인재들을 초빙하기 위해 황금대라는 화려한 누각을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인재를 위해서라면 돈과 권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였죠.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사쟁추연, 선비들이 다투어 연나라로 달려갔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연소왕의 덕에 감동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황금대가 보장하는 확실한 보상을 노리고 온 기회주의적인 인재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연소왕은 그들 모두를 받아들였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누구의 능력이든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연나라의 드림팀이 완성됩니다. 전략을 짠 과괴, 5개국 연합군을 지휘할 총사령관 악에, 당대 최고의 사상가 추연, 그리고 전략가 극신까지. 특히 악인은 제나라를 칠 핵심 카드였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제오부, 복수의 정점입니다. 명장 악인은 제나라가 외교적으로 고립된 틈을 타 연나라를 중심으로 위, 조, 한, 진 5개국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갔죠. 제나라의 수도 임치를 함락시키고 무려 70여 개의 성을 빼앗았습니다. 제나라의 보물은 몽땅 연나라로 옮겨졌죠. 연소왕의 평생 수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연소왕이 죽고 아들 해왕이 즉위하자마자 문제가 터집니다. 해왕은 태자 시절부터 아기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제나라의 이간질에 넘어가 아기가 왕이 되려 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기는 조나라로 망명했고 사령관을 잃은 연나라 군대는 무너졌습니다. 제나라는 잃었던 땅을 거의 다 회복했죠. 한 사람의 의심이 수십 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허무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연나라 역사의 마지막 장입니다. 제6부, 자객의 비수와 비극적 종막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천하의 위협은 제나라가 아니라 진시황의 진나라였습니다. 연나라 태자 단은 진나라의 인질로 잡혀갔을 때 겪은 모욕 때문에 진시황에게 깊은 원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기에 그는 최후의 수단, 암살을 택합니다. 자객 형가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역수 강가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며 진나라로 떠납니다. 형가는 진시황을 안심시키기 위해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진나라에서 도망친 장수 번어기의 목, 또 하나는 연나라의 비옥한 땅 독항의 지도였습니다. 형가는 지도 속에 독 묻은 비수를 숨겨 진시황 앞까지 갔고 지도를 펼치는 척하며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간발의 차이로 암살은 실패했고 형가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격노한 진시황은 연나라를 총공격했고 연왕은 살기 위해 자기 아들 태자 단의 목을 베어 바쳤지만 결국 기원전 222년 연나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결론입니다. 800년 연나라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메아리는 무엇일까요? 소공석의 팥배나무는 덕치의 힘을, 연소왕의 황금대는 인재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연왕쾌의 헛된 이상과 해왕의 의심은 리더십의 실패가 어떤 재앙을 부르는지 경고하고 있죠. 사마천은 이 변방 국가의 이야기를 통해 나라의 운명은 결국 제도나 성벽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수박겉핥기와 함께한 연나라 역사여행 어떠셨나요? 팥배나무의 사랑부터 자객의 비수까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역사였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